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 내리던 비는 그치겠지만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주말에는 맑은 하늘에 낮부터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아직까지 흐린 하늘에 곳곳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낮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비가 한 차례 지나면서 기온을 끌어내렸습니다. 아침 기온 1에서 4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어제와 10도 이상 차이가 나겠습니다. 바람까지 매우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도 낮겠는데요. 한동안 벗어두셨던 도톰한 외투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염두에 두실 사항이 많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특보는 오늘 밤에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바다의 물결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그 외 동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낮이 되면 흐린 하늘이 거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5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도입니다. 동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에는 쌀쌀하겠지만 낮이 되면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근 경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광림, 남유진, 박명재, 이철우 4명을 면접하고 미투운동 지지와 흠결 발견되는 공천 취소에 승복한다는 서약서도 받았습니다. 또 기초단체장구와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경북도당이 오는 19일 세부적인 공천 방침을 확정한 뒤 면접을 시작합니다. 전략 공천 여부는 다음 주 결정하고 경선은 26일부터 시작해 늦어도 4월 11일까지는 후보자 선출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경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보수 측 후보 4명이 다음 달 말까지 후보 단일화를 마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김정수, 안상섭, 이경희, 임종식 등 보수 후보 4명은 TV토론과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 달 27일 보수 진영 단일 후보를 발표하고 진보 진영의 이창교 단일 후보와 1대1 선거 구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비용 분담 등 보수 후보 4명이 세부 절차에서 의견차가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신라 호국 사찰인 경주 사천왕 사진은 일제시대와 2000년대 각각 한 번씩 발굴됐습니다. 수습된 유물은 다른 기관에 따로 보관됐는데 탑 기단에 붙어있던 신장상이 100년 만에 제짝을 찾아 복원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 낭산에 위치한 사천 왕사지에 대한 발굴 작업이 한창입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발굴 조사를 벌여 가람 배치를 확인하고 목탑 기단에 배치되었던 푸른 유약을 바른 신장상 조각들을 수습했습니다. 이때 발굴된 파편들과 일제시대 때 수습돼 경주박물관에 보관 중이던 파편들이 세 종류의 녹유 신장상으로 복원됐습니다. 세 종류가 한 세트로 탑 한 면에 2세트씩 동서 목탑 기단에 붙어있던 것들입니다. 가문사지 3층 석탑에서 나온 사리 외함에 장식된 사천왕상과 함께 통일신라의 국제성과 예술성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679년에 어떤 새로운 양식이 들어와가지고 사실적인 양식이 들어와가지고 신라 통일기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왼손에 칼을 든 신장상은 아랫부분은 경주박물관이, 윗부분은 경주문화재연구소가 보관 중이었는데 100년 만에 온전한 모습으로 결합됐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해 학술교류 협약을 한 뒤 신라왕궁 월성특별전을 연대 이어 이번에 2번째로 성과를 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일제강점기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시 재해석하는 문제들, 그런 것들도 같이 연구해 나가고요. 최근에 발굴 성과들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활용하는 것도 같이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나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문무왕이 세운 사천왕사는 고려 말부터 쇠락해 조선시대에 폐사됐지만
녹유 신장상 복원과 함께 재인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지난 1월 중 포항과 경주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하락세가 지속됐지만 매매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포항 마이너스 5.2, 경주 마이너스 4.4%로 전국 평균인 플러스 1.1%보다 크게 낮았고 전세 가격 변동률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 마이너스 2.6% 선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1월 경북 동해안 아파트 주택 매매 건수는 1,300여 건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4.6% 늘어 넉 달 만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영덕 지역의 유동인구를 휴대전화 빅데이터로 분석한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대게축제 방문객은 기존 눈대중 집계의 20% 수준으로 나타났고 영덕 상주 간 고속도로 개통 후 지역별 유동인구 변화도 정확히 파악됐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동해안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영덕 대게축제. 영덕군은 2011년 40만 명, 2016년 30만 명의 인파가 몰려 성황을 이뤘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영덕군이 KT와 함께 휴대전화 기지국 수신 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축제 관람객은 7만 1천여 명, 예전 눈대중 발표에 비해 5분의 1 수준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살펴보니 포항이 11.85%로 가장 많았고 대구, 달서구, 안동, 구미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영덕 대게축제는 울진 대게축제에 비해 10대와 20대 방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주 영덕 간 고속도로 개통 효과는 빅데이터 수치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2016년 12월 말 고속도로 개통 이후 영덕 지역의 유동인구는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영덕읍과 강구면 사이에 요금소가 생기면서 강구면의 유동인구는 1년 전보다 178%, 영덕읍은 186% 늘었습니다. 반면 고속도로 개통 전 진입로였던 7번 국도변, 남정면과 축산면의 유동인구는 크게 줄었습니다. 이러한 인구의 증가를 영덕군에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인구들이 얼마나 관광이나 또는 더 머물 수 있고 소비할 수 있는데 정책을 펼친다면은 또 영덕의 대표 관광지 해맞이 공원의 일일 관광객은 728명. 이곳을 찾은 사람 가운데 영덕에서 숙박을 하는 사람은 20%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영덕 강구 3사 해상공원을 찾은 일일 관광객은 7,300여 명으로 해맞이 공원의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3사 해상공원 내 편의점과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숫자가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덕군은 앞으로 관광뿐만 아니라 교통과 환경 등 군정 전반에 걸쳐 빅데이터 정보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절대 다수인 경상북도의회가 기초의회 의원 정수를 줄이는 쪽으로 선거구를 조정해 지방 분권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는 그제 포항시 라 선거구와 경주시 다사 등 기존 3인이던 선거구를 6곳 줄이고 2인이던 선거구는 9곳 늘렸습니다. 이는 선거구 쪼개기로 정치 신이나 소수 정당의 진출을 어렵게 해 특정 정당이 기초의회를 독식할 수 있고 다양성 보장구와 지역 배려라는 지방 분권 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의원 정수 확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된 기구로 설치한 취지에 반하고 획정위원회를 허수아비로 만든 계약이라며 도의회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올랐다고 하면 이상한 것이 바로 쌀값입니다. 내리기만 해서 지난해 쌀값은 23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도 했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갑자기 쌀값이 오르면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 한쪽에 마련된 쌀 판매대입니다. 쌀 20kg짜리가 42,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한 해 전보다 쌀값이 21% 급등했습니다. 오른 대로 먹어야죠.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채산이 맞아야 농사를 안 짓겠습니까? 값이 오르자 쌀을 주재료로 쓰는 식당들은 힘들어합니다. 쌀값이 10,000원 정도 이상 인상이 돼가지고요. 알통사라고 사고 있는 실정이죠.
급식 시설도 오르는 쌀값에 걱정이 큽니다. 단기간에 쌀값이 올라간다면 급식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탁에 오르기 전 쌀을 찢는 미국 종합 처리장. 가공하기 위해 마련해둔 벼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평년에는 한 2개 정도 비고, 근데 올해는 한 4개 정도 비있어. 우리 고정거래처에 납품하는 양이 줄고야. 이제도 경영상 좀 마이너스가 되겠지요. 예전에 보기 드물었던 쌀값 상승은 줄어든 공급 탓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쌀 37만 톤을 시장 경미 물량으로 사들였습니다. 무엇보다 쌀값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하락 추세던 산지 쌀값은 80kg 한 포대 기준 지난해 6월 12만 6천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1995년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이니 23년 전으로 돌아간 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8개월 만에 32%나 쌀값이 치솟았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정하는 쌀 목표 가격이 올해 오를 전망이라 농민들은 쌀값이 더 오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직 멀어서요. 21만 5천 원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 기본은 되고 거기서 그래도 크게 남는 건 없어요. 내리기만 하던 쌀값이 올라 힘이 나는 농민. 농민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쌀값마저 오른다며 울상짓는 서민들. 요즘 쌀값을 둘러싼 두 가지 다른 모습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미국이 한국 등 철강 수출국의 유정용 강반에 25% 일률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한국산 후판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현대제철구와 동국제강의 후판에 대해 각각 11.64, 0.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미국 수출 물량이 현대제철 3만 톤, 동국제강 1만 톤으로 그리 많지 않아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본도 한국에서 수입하는 공장 배관용 철강 제품에 대해 최대 70% 수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해져 철강 제품에 대한 국제 통상 압박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경북 지역에서 처음으로 미투와 위두유 지지 성명이 발표되면서 도내 전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가자들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성평등 사회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가 권력구조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성범죄임을 인식하고 직장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참가자들은 우선 한국 사회의 성범죄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피해자를 탓하는 사회적 분위기로는 여성폭력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없다며 성평등 실현을 위한 자정 노력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행동하고 피해자의 눈물을 닦을 것이며 성폭력 미투가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의 미투가 오는 그날까지. 여성단체는 특히 정치권에서도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이번 6.13 지방선거부터 성평등 후보자를 공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각 정당은 6.13 지방선거부터 성평등 인식을 갖춘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이러한 기준 마련을 통해 여성폭력 전력이 있거나 성차별적 발언 및 성범죄 의혹이 있는 인사를 공천해서 완전 배제해야 한다. 경북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는 미투 선언과 함께 성폭력, 성희롱 특별신고센터를 마련하고 수사와 소송 진행, 피해 회복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투 지지 선언에는 성폭력 상담소와 안동시 여성단체 협의회 등 11개 단체가 참가해 도내 처음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구미, 상주 등 도내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에 대한 해체 전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원전의 해체 계획부터 과정, 완료 단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원전은 오는 2030년이면 가동 중인 25기 가운데 12기가 설계 수명이 종료되는데 우리나라는 상업용 원전의 해체 경험이 전혀 없어
기술 개발과 함께 관련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썩어넣지 기름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훔친 기름을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주유소 등에 팔아 3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7번 국도변 경주의 한 주유소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사무실에는 여러 가닥의 고압 호스와 기름을 분배하는 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주유소 저장 탱크의 고압 호스는 지하 농수로를 따라 400여 미터 떨어진 송유관과 연결돼 있습니다. 47살 박모 씨 등 일당 6명은 지난 1월부터 이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 33만 리터, 시가 5억 원 상당을 몰래 빼냈습니다. 6개월 정도를 장소 물소했던 사전 준비 작업을 해왔고요. 범행 자금 제공, 장비 제작 설치, 절취 유류 판매 역할 이렇게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조직적으로. 이들은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주유소와 대구의 한 주유소 등 두 곳에서 기름 약 21만 리터를 팔아 3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특히 기름을 수차례에 걸쳐 조금씩 빼내는 수법으로 그동안 송유관 공사의 적발 시스템을 피해왔습니다. 대한송유관 공사에 유압 체크를 수시로 하거든요. 유압 체크를 하면서 이제 압이 좀 떨어지는. 경찰은 47살 박모 씨 등 5명을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훔친 기름이 팔려나간 주유소 등 유통 경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고용부 지역혁신 프로젝트 공모에서 23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철강 IT전자, 자동차 부품, 6차 산업을 중심으로 4개 권역에 20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4개 세부 사업에 9억 원을 투자해 청년, 여성, 신중년, 중장년 등 계층별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보이스피싱 사기라고 하면 노인들이나 당하는 것이라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등학교 여교사가 사기범들에게 1억 원을 털리는 장면을 한번 보시죠. 그만큼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남자가 두툼한 봉투를 들고 어디론가 급히 뛰어갑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1억 원을 조직에 송금하기 위해 서두르는 겁니다. 피해자는 대구의 고등학교 30대 여교사. 자기를 검사라고 소개한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속아서 돈을 넘겨준 겁니다. 자칭 검사는 여교사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둔갑해 범죄에 악용됐다고 속였습니다. 전화를 안 끊습니다. 7시간이 되든 8시간이 되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격리시켜놓고 계속 얘기만 하니까 이 사람이 거의 뭐 세뇌 비슷하게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노인을 주로 표적으로 삼았던 보이스피싱 사기가 지금은 교사나 간호사 같은 전문직이나 사무직 젊은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수법도 정부 기관이라고 속이는 것에서부터 대출 금리를 싸게 해준다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사기범들은 기관 홈페이지 같은 가짜 데이터를 손쉽게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미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상한 전화가 걸려오면 혼자 해결하지 말고 전화를 끊은 뒤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북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10여 개가 부적절한 운영을 해왔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도내 사회복지법인 70여 곳 가운데 10여 개가 법인 사무소를 두지 않거나 가짜 이사회 회의록을 만드는 등 부적절한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적발한 법인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정해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위반 내용에 따라 설립 허가도 취소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80억 원을 들여 농촌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농업인구와 농업인 단체로 개인은 1억 6천만 원까지, 단체는 8억 원까지로 농경지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020년까지 매년 50억 원씩 기금을 조성해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울진군은 지역 관광자원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2018 울진군 SNS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응모 기간은 오는 10월 말까지이고 참여 방법은 본인 SNS에 공모전 응모 콘텐츠를 게시한 다음 울진군 페이스북과 공모전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알려주면 됩니다. UCC 웹툰 2개 부문에 걸쳐 응모할 수 있으며 대상은 상금 200만 원, 최우수상은 상금 100만 원, 우수상은 상금 50만 원을 수여합니다. 반려견과 유기견 증가에 따라 지역에서도 개물림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경북에서 개물림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34명으로 지난해보다 31%나 늘었고 개 포획으로 인한 구조, 구급 출동도 700여 건으로 33% 증가했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목줄과 입마개 등을 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모르는 개를 만지거나 놀라 소리치지 말 것 등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아직까지 흐린 하늘에 곳곳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낮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비가 한 차례 지나면서 기온을 끌어내렸습니다. 아침 기온 1에서 4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어제와 10도 이상 차이가 나겠습니다. 바람까지 매우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도 낮겠는데요. 한동안 벗어두셨던 도톰한 외투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염두에 두실 사항이 많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특보는 오늘 밤에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바다의 물결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그 외 동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낮이 되면 흐린 하늘이 거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5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도입니다. 동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에는 쌀쌀하겠지만 낮이 되면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